교내 이슈는 물론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먼저 전북대 신문을 통해서 학우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국어교육과 정환교 학우가 쓴 칼럼인데요. 타인의 신념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부터 읽어볼게요. 거대 서사 속에서 미시적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념을 갖고 산다. 우리는 각자의 신념이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타인의 신념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경쟁이 주체가 된 정치와 인터넷이 서로를 물어뜯는 각축장이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자신과 다른 신념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다양한 목소리를 죽이는 현상을 만들었다. 잘못된 신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하는 신념의 모습을 겪어왔다. 이러한 신념의 날이 자신을 향하게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신념을 확립해야 한다. 나치즘과 일본 제국주의가 오늘날 비난받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혐오와 전쟁 범죄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의 신념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개개인이 써내려가는 공동서사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서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이 아닌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존중이 우리의 거대의 서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잘못된 신념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소중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무게로 존중하자는 뜻을 피력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설도 일부 살펴볼게요. 네, 사설의 제목은요, 마스크 착용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다녀온 곳에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정으로 외출을 삼가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소식을 전하던 지인들과도 접촉을 꺼렸다. 내가 너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그야말로 코로나 공포가 만연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다. 우리는 마스크만 잘 써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코까지 완벽하게 덮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나 하나 마스크 착용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일상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글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조대신문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허수연 기자가 기자라는 이름으로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대학신문을 만드는 기자의 고충을 적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 사람이 없어서 소재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비대면, 등록금 반환 등 한정된 소재를 심층적, 단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런 소재도 머지않아 쓸 수 없을 것이다. 재작년 조대신문을 떠올리면 MT, 축제, 동아리 활동 등 활기 넘치는 소재가 많아서 신문 자체가 사람이 가득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캠퍼스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런 소재가 단번에 사라지니 소재 고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기자가 체험하는 코너도 많이 줄었다. 책, 영화, 비대면 전시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문화부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뮤지컬이나 연극의 감동, 그리고 모두 하나가 되는 여름축제의 열정을 즐기지 못해서 더욱 아쉽다. 삭막한 학교 분위기와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 신문 자체가 텁텁한 느낌이 든다. 물론 꼭 알려야 할 정보지만 피부에 와닿는 체험 기사가 별로 없어서 무겁고 어딘가 빈 느낌이다. 텁텁하다라는 말로 지금의 신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삭막해진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아주 열심히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허수연 기자도 주변의 격려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사람도 없는데 신문을 누가 읽나 하는 삐딱한 생각이 들다가도 같은 단과대 친구가 온라인으로 기사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주거나 취재를 위해 연락한 교수님이 좋은 기사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작은 동기부여가 내가 기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기자활동을 하는 에너지가 됐다. 학내 언론사 기자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소식을 학우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혼자 작아질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이겨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약 다시 전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다면 조대신문은 또 어떤 기사를 쓰고 누구를 취재해야 할까? 광주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길, 마스크 속 한숨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네, 안용현 기자가 빗물은 본디 땅으로 흡수된다라는 글을 썼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빗물은 흘러 강으로 간다. 도심에 사는 우리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 몇 가지 과정이 생략됐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 빗물은 본디 땅으로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은 빗물이 흘러 강으로 간다.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푸르른 산과 들을 무너뜨리고 하수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고 아스팔트를 깐다. 인위적인 건물들로 구성된 도시는 이제 물이 흡수되던 곳에서 물이 흡수되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 인위적인 도시에 내리는 빗물은 하수시설에만 온전히 의존해 흘러내려가고 하수시설을 통해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빗물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하수시설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안에 있는 하천으로 흘러내려간다. 올 여름 계속된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많았던 점을 떠올리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글인데요. 결국 핵심은 도시 건설과 관리 과정에서 하수시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겠죠. 안 기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서울,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쉽게 도시가 물바다로 변한다. 광역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예전부터 하수시설을 더 크게 건설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서울과 대전은 하수시설을 더 크게 건설했다. 그러나 이번 여름 그 도시들도 역시 물에 잠겼다. 인구 증가를 핑계 삼아 마구 건설되는 도시들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빗물들을 하수시설에만 의존해 흘려보내려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맞물려서 이번에도 도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도시 인구가 늘고 자연재해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겠습니다. 정상아 수습기자가 썼는데요. 무궁화꽃 뒤에 숨은 검은 입속이라는 칼럼입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무궁화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음식점 앞을 지나다 보면 무궁화가 그려진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표지판은 각 지자체가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모범 음식점에 주는 지정표다. 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음식점은 많은 이익을 얻는다. 지방 정부가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또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위생점검 면제와 세금 지원부터 위생용품 같은 물품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등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네, 음식점 앞에 붙어 있는 무궁화 표시, 모범 음식점이라는 문구도 함께 떠오르시죠? 한 번쯤 보기는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선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관리가 엄격하게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칼럼을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국민의 세금이 모범 음식점 사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지정 취소된 일부 모범 음식점이 버젓이 무궁화를 걸고 장사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보고도 제재는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한 허술한 점검과 관리 탓에 위생 점검에서 면제받은 다른 모범 음식점들도 함께 불신의 대상이 될까 봐서 걱정이다. 요즘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렵던 장사가 더 어려워지고 손님들이 없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모범 음식점은 그나마 무궁화 표지판 덕에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모범 음식점 점주들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돼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한다. 448억 원이라는 돈이 쓰였지만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모범 음식점이라는 훈장을 달고 위생감시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량 음식을 판매하는 나쁜 음식점들 탓에 애꿎은 무궁화가 욕을 먹고 있다. 가짜 무궁화와 진짜 무궁화가 섞여 혼란스러운 식당가.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정상아 기자 덕분에 제도의 허점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로 이 칼럼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내용,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피니언 리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